라디오 경제쇼. 네, 4시 39분입니다. 한 주간 주식시장에 영향을 줄 주요 이슈와 일정 살펴보고 현명한 투자 전략 짚어보는 주간 증시 동향 순서입니다. 오늘도 LS증권 리테일사업부의 염승환 이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드리기도 네. 참 좀 무색한 날이고요. 이 현명한 투자 전략이 있는 건지도 이제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패닉 셀링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이 비이성적이라고 하기에는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할까 생각이 들고,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합리적이었던 건가, 별 생각을 다 네. 하게 만드는 그런 하루였어요. 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증시 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뭐 한국에 뭐 전쟁 나거나 큰 문제가 생긴 건 사실 아니거든요. 아닌데 일단 이제 글로벌 이제 위험 현상이 이제 리스크가 좀 생기다 보니까 위험 회피 신호가 좀 나오면서 오늘 네. 코스피가 일단 좀 상당히 큰 폭으로 그러니까 지수가 하루에 마이너스 8.77% 빠졌으니까 네. 그 포인트로는 234포인트가 빠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네. 코스닥은 더 많이 빠져가지고 마이너스 11%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11% 지수가 11%면 웬만한 기업들은 뭐 거의 한 15, 20% 가까이 빠졌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는데, 이렇게 된 이제 여러 가지 배경 중에 하나가 일단 이제 미국의 경기 침체는 우리가 예상을 안 했던 부분인데, 네. 미국의 지난주에 이제 그 금요일 날 고용 지표가 네. 생각보다 좀 안 좋게 나왔죠. 실업률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제 이건 경기 침체 신호 아닌가? 이제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된 거죠. 그럼 경기 침체가 오면 우리는 지금 미국에 수출을 많이 하거든요. 그럼 결국 먼 미래를 봤을 때 우리나라 경기도 안 좋아지겠거나 수출 경기, 그런 것들이 이제 작용을 했고, 항상 한국은 전 세계에서 제일 경기에 민감한 국가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이 터지면 항상 외국인이 팔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도 외국인이 아까 제가 이제 3시 한 40분 확인한 네, 걸로는 네. 외국인 1조 매매가. 5천억 정도 순매도를 한 걸로 제가 확인을 하고 왔는데, 네. 어쨌든 외국인들이 올해 한 20조 이상을 샀어요. 사실 꾸준하게. 왜냐하면 뭐 수출도 잘 되고 미국 경기 좋고 샀는데, 이 공식이 갑자기 깨져버린 거죠. 깨지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대량의 매도를 했고, 근데 이거를 받아줄 만한 주체가 좀 많지가 않거든요. 네. 한국은 최근에 좀 이 증시 수급이 좀 안 좋다 보니까. 근데 어쨌든 오늘 개인 투자분들은 또 외국인 물량을 싹 받았고요. 더 많이 산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보다. 완전히 네. 받아갖고 개인 그 기관과 외국인, 특히 이제 외국인들이 아무튼 네. 매도를 했는데, 근데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외국인들은 그냥 일반 한 명의 외국인이라보다는 펀드죠. 그렇죠. 외국계 펀드인데 네. 지금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가 지금 잘 뭘 하냐면 일단 위험자산 팔아라 이거예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주식, 뭐 비트코인 다 포함되겠죠. 팔고 뭘 사냐면 안전자산 사자. 네. 그래서 안전자산이 뭐죠? 지금 이제 오늘도 급등했는데 엔화가 급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채권. 네. 그래서 미국의 금리가 좀 떨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발동되다 보니까 한국 증시가 거기서 살아남기가 좀 어려웠고, 근데 심지어 또 옆 나라 일본은 네. 오늘 마이너스 13%라는 정말 저도 이게 네. 한 국가의 이게 선진국 지수인데 이렇게 빠질 수가 있는 건가? 왜냐하면 뭐 코로나급 위기도 아닌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시장은 이제 여러 가지 좀 복합적인 이유들이 겹치면서 오늘 정말 블랙 먼데이란 말이 맞을 정도로 엄청난 지난 하락을. 금요일 빠질 때 그때 블랙 프라이데이 얘기했었는데 네. 그거는 블랙도 아니었어요. 네, 네. 오늘. 네. 그 사이드카에 이어서 이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지 않았습니까? 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사이드카하고 서킷 브레이커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 이렇게 너무 기초적인 질문을 드렸나요? 네. 네, 근데 이제 그 사이드카가 먼저 발동이 되고, 네. 근데 이제 그 이 선물 시장에서 보통 저도 이제 갑자기 물어보셔서 헷갈리긴 하는데, 사이드카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선물 시장에서 예. 선물 가격이 이제 5% 이상 급락을 네. 할 때 거래를 한 1분 정도 이렇게 중지시키는 거죠. 왜냐하면 잠깐. 너무 많이 빠지니까. 네, 네. 근데 서킷 브레이커는 이제 20분간. 지수죠. 네. 지수가 코스피나 코스닥이 마이너스 8% 넘게. 예, 빠지면, 그래서 아까 보셨을 거예요. 갑자기 2시 지수가 조금 넘게. 예. 멈춰버렸죠. 네. 20분 동안 이제 시세를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네. 요게 이제 발동이 되는데, 정말 이게 정말 마이너스 8% 빠지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거든요. 정말
뭐 옛날에 글로벌 금융위기라든가 코로나 네. 뭐 요때 제외하면 없는데 지금은 그 정도 급의 뭐 위기는 사실 아닌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증시는 오늘 외국인들의 정말 엄청난 매도 이걸로 인해서 정말 장중 내내 빠졌고 또 네. 사실 오늘 밤에 이제 걱정되는 게 또 미국 증시인데 지금 시간의 네. 거래가 지금 펼쳐지는데 나스닥 선물 지수가 마이너스 5%니까 벌써요? 네, 마이너스 5요? 지수가 마이너스 5니까 근데 엔비디아하고 애플은 이제 지금 시간의 거래 중인데 네. 그게 그 시설 보니까 마이너스 10%를 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삼성전자 빠진 만큼이죠. 네. 그래서 오늘 미국 증시도 좀 만만치 않은 좀 흐름이 일단은 좀 전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아까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다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건 많이 팔았는데 소부장주는 또 폭풍 매수했다고 기사를 봤어요. 네, 왜 그러니까 이게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 동안은 사실 거의 이제 소부장보다는 네. 외국인들이 거의 이 코스피의 대형주들 위주로 많이 샀는데 네. 어쨌든 이제 이쪽 그 코스피는 지금 위험 회피 현상 때문에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꼭 나빠서 팔았다기보다는 거의 그냥 다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위험을 좀 회피하자. 근데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해석하긴 좀 쉽진 않지만 그동안 좀 많이 팔아놓은 것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도 있고 또 일단 많이 비워놨기 때문에 채워놨을 수도 있어요. 어느 정도 이게 왜냐하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은 샀다 팔았다를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급락에 일단 단기 시설 노리고 또 들어가는 자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어차피 코스피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를 사는 이 외국인들이 네. 이걸 사줘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들이 좀 계속해서 만약에 매도를 한다면 증시는 조금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러니까 하락한 이유를 조금 더 정리를 해주신다면은요. 일단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가 커졌다는 거죠. 네. 네, 아래 공포, 리세션 네. 이런 얘기를 하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또 거론되는 게 엔비디아 좀 충격이 좀 있었던 게 네. 지난 주말에 나왔던 뉴스가 엔비디아의 GB200이라는 새로운 칩이 10월에 나오기로 했어요. 네, 네. 근데 그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주문을 했거든요. 예. 근데 그게 이제 TSMC가 만들어주는데 네. 설계 결함이 있었는지 아. 양산이 안 된다고 합니다. 지금 아. 언론 보도가 꽤 나왔어요. 근데 네. 엔비디아는 공식적으로 지금 얘기를 안 해줘서 확인하긴 좀 어렵지만 그 보도가 사실이면 10월이 아니라 내년 1분기로 이제 미뤄진다. 근데 네. 이게 뭐 미뤄져서 정상적으로 나오면 다행인데 네. 어쨌든 설계 결함인데 이게 3개월 만에 과연 해결이 될까? 그리고 그동안 엔비디아는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너무 완벽하게 칩을 만들어냈고 시장은 석권했는데 이제 엔비디아에 대한 이제 신뢰도가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만약에 이게 네, 설계 오류가 네. 생기게 되면 거기다 가뜩이나 지난주부터 지금 뭐 애플이 구글과 손잡고 뭐 새로 이제 엔비디아 거 안 쓰고 이제 경쟁이 들어오는데 이 와중에 엔비디아에 지금 결코 좋은 뉴스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이제 앞으로 칩들이 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나라 메모리도 만약에 그렇게 되면 못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그러네요. 연기돼 버리는 거죠. 네. 그 TSMC가 이걸 만드는데 TSMC는 이거 공장이 그러니까 이걸 가동할 수 있는 또 시설이 있는데 만약 이렇게 되면 3개월 동안 가동을 못 하게 돼요. 네. 그럼 TSMC도 손실을 보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엔비디아에 대한 충격이 또 우리나라 반도체까지도 영향을 줬고 또 한 네. 가지가 이것도 좀 저는 일부 영향을 줬던 것 같은데 뭐요? 버핏이 워런 네. 버핏이 버크셔 회사를 갖고 있잖아요. 네, 네. 애플 지분 절반을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신고를 했어요. 오마하의 현인이 네. 왜 팔았을까 이렇게 근데 다들 이거를 궁금해하는 거잖아요. 아무도 네. 알 수는 없지만 근데 봤더니 다른 주식은 거의 안 팔았어요. 아. 애플만 이제 대량으로 매도를 한 거니까 네. 그러면 사실 워런 대량 버핏 매도면 규모가 엄청날 거 아니에요? 좀 크다라고 좀 알려져 있는데 네. 그러니까 보유한 집은 절반을 팔아버렸으니까 아. 그러니까 이거는 그만큼 그 워런 버핏이 보기엔 미국의 이 기술주들이 너무 고평가된 거 아닌가. 그래서 현금화를 하고 뭐 다른 기업들은 좀 어쨌든 팔진 않았지만 네. 애플을 팔았다는 건 미국의 시총 1위 기업이잖아요. 어떻게 네, 보면. 네. 근데 이 기업을 팔았다는 건 미국 증시를 좀 부정적으로 보는 건가? 그래서 사실 애플도 지금 시간의 거래가 안 좋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영향을 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이란이 지금 이스라엘 공격할 수도 있다. 아이고 첩첩삼중. 네, 그러니까 이게 한두 개는 아니에요. 사실 이게 따지고 이제 빠질 때 생각하면요. 네. 별 이유가 다 겹치긴 아이고, 하는데 네. 근데 여러분도 지금 이제 들으시면 느끼지만 하나라도 가벼운 이슈는 아니거든요. 다 네. 무겁죠, 좀 주제들이. 네. 그러니까 이게 무거운 그런 악재들이 중첩이 되다 보니까 외국계 펀드에서 일단 현금 확보하자.
이게 좀 발동이 걸린 거 아닌가 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도 한 요인이 됐다고도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얘기 좀 잠깐 좀 짚어줄까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 10년 이상 아시겠지만 엔화가 되게 약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슈퍼 엔저라는 얘기도 있는데 근데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엔화가 낮고 여러분이 만약에 은행에서 돈 빌려도 이자가 거의 없다면 네. 사실은 그걸 빌려서? 빌려가지고 비싼 나라에다가 투자를 하면 당연히 그러고 예, 싶겠죠. 그러면 당연히 뭐 무위험 수익을 거둘 수도 네. 있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예, 그거를 사실은 이제 일본도 했던 거죠. 어떻게 네. 보면. 그래서 일본 이제 투자들이 그 해외에 갖고 있는 주식과 채권 합치면 네. 한 4조 달러 정도 된대요. 4조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5천조가 넘는 어마어마한 규모인데 지난 이제 몇십 년간 그걸 했던 거죠. 어떻게 보면. 네. 근데 엔화가 약하니까 했던 거죠. 네. 근데 이제는 지금 갑자기 엔화가 강세로 바뀌면 이 공식이 깨집니다. 그럼 이제 엔화를 사야 돼요. 엔화가 강해지니까. 네. 그리고 기존에 사놨던 자산의 일부를 팔겠죠. 네. 근데 이번에 급락한 이유 중에 하나도 저도 이 엔캐리 트레이드가 좀 촉발을 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엔화가 갑자기 강해지니까 엔화를 약하게 봤던 쪽에서 이제 다시 포지션을 바꾸는 거죠. 네. 엔화를 사야 되고 또 엔화를 공매도했던 세력도 많아요. 아, 그렇군요. 네. 근데 그 세력들은 이제 손실이 커지니까 엔화를 다시 사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겹쳐서 엔화가 강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엔화를 또 사기 위해서 미국의 빅테크를 또 팔아버리고 네. 이런 일들이 아주 이루어지고 그냥 동시 예. 근데 다발적으로 우리나라도 예전에 이루어지는, 그 엔캐리 네. 트레이드가 있을 땐 증시가 네. 안 좋았던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오래 가지는 않았는데 네. 근데 지금 이제 그게 또 가속화되다 보니까 예. 좀 영향을 또 이런 부분에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고 또 수급 이슈까지 겹쳐서 증시가 어쨌든 이렇게 기록적인 좀 폭락을 한 게 아닌가라고 좀 일단 해석은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뭐라 그러 공포의 사고 뭐 어떻게 하라 그러죠? 그럼 그 남들이 두려워할 때 그 흥분하고 네. 남들이 그러니까 이 흥분할 때 네. 공포를 느껴라. 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그 워런 버핏이 했던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은 모두가 공포심을 느끼니까 뭐 사란 얘기도 있지만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걸 실천하기는 사실 쉽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날에 냉정하기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네. 오랫동안 이제 업계에서 일을 해오셨는데 어떻게 좀 시장을 봐야 될 것 같으세요? 지금 이제 경기 침체가 완전히 확인됐다고 하기에는 잠깐 지표가 나온 건데 네네. 이게 정말 그렇게 난리를 칠 만한 건지 정말 냉정하게 분석해 보면 어떠세요? 그러니까 이게 차라리 악재가 네. 명확하면 사실 좋아요. 네. 그러면 그냥 이거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거든요. 네. 그럼 이게 완전히 해결된, 그러니까 이 반대로 이제 해결이 되면 증시는 사실 그 전에 미리 올라가지만, 네. 근데 지금은 좀 조금 더 해석하기 힘든 게 이게 악재가 좀 중첩돼 있다고 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저는 제일 큰 게 미국의 경기 침체 공포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경기는 좋을 거로 봤기 때문에 그동안 네. 꾸준히. 근데 이게 진짜 경기 침체인지 아닌지 지금 데이터만 가지고 명확히 알 수가 없어요. 지난 주말에도 저희 방송에 여러 가지로 미국 좋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예. 심지어 골디락스 국면이다 맞아요. 뭐 이렇게까지 그런 얘기했는데 얘기들. 예. 어떻게 며칠 만에 이렇게 급전? 근데 목요일 날 집합, ISM 제조업 지표가 갑자기 망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러더니 이제 금요일 날 네. 고용 지표까지 네. 생각보다. 근데 그 지표들이 침체에 거의 근접한 지표가 갑자기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기대치보다 훨씬 네, 안 좋았던 벗어났던 거죠. 예. 건가요? 벗어나게 좀 나오니까. 네. 근데 이것도 좀 왜곡이 된 게 왜냐하면 지금 그 그러니까 ISM 제조업 지수는 뭐냐면 기업들 구매 담당자들에 설문조사를 해요. 네, 네.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거 같냐, 주문 네. 들어오냐. 근데 대부분 보니까 좀 안 좋게 답변을 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좀 답변 중에 뭐가 들어와 있냐면 대선 불확실성이 좀 있다. 아. 네. 그러니까 약간 이제 네. 이 미국의 제조업체들도 음. 누가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답변할 때 이제 향후 전망을 불투명한 거죠. 지금 말씀하신 여러 원인 중에 지금 미 대선까지도 영향을 주는 그러니까 거죠. 예. 지금 이 상황이 좀 불투명한 불투명해요. 거. 시장은 불확실성을 네. 제일 싫어하잖아요. 그리고 고용 지표도 네. 그 텍사스에 허리케인이 왔잖아요. 7월 8일 날. 네. 그때가 하필 또 고용 조사 기간이었어요. 아. 그러면 실업자가 네. 급작이 늘어요. 왜냐하면 네. 일자리를 못 나가거든요. 네. 예, 그래서 뭐 일용직 하는 이제 미국 근로자라면 그때 실직 상태가 되는 거죠. 당시에 일시적이잖아요, 네. 사실. 근데 그런 것까지 잡히니까 실업률이 이제 올라가 버린 거죠. 그래서 왜곡이 좀 된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있는데 어쨌든 시장은 그거보단 지금 경기 침체 근접한 신호가 나온 거 아니냐. 네.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일단 팔자. 거기다 미국은 또 많이 올랐었고. 네. 그래서 일단 현금화하고 상황을 좀
데이터 또 몇 개 나오는 거 지켜보고 네. 그게 우리가 생각이 한 거보다 만약에 데이터가 잘 나오잖아요. 그럼 또 반등을 할 겁니다. 네. 근데 그거를 확인하려면 또 시간이 걸리니까. 뭐 신용으로 막 많이 끌어다 쓰거나 이런 분들 아니면은 이런 시장 때에 너무 이제 충격은 크지만 네. 좀 냉정함을 갖고 좀 잘 지켜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어떤 전략을 갖고 가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당연히 이미 지금 매도하기는 늦은 상태고요. 당연히 네. 포기하신 게 맞고 그리고 실제로 경기 침체 갈지 안 갈지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이고 네. 그리고 저는 연준이 이제 지금 2020년도 급락장과는 다른 게 네. 그때는 물가 높아서 금리를 계속 올렸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금리 내릴 일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연준이 경기가 만약에 안 좋은 시그널이 나오면 대응을 할 수가 있어요. 네. 뭐냐면 금리를 세게 내리면 됩니다. 네. 네. 그래서 FOMC가 9월에 열리는데 그 네. 전에 할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대응 여력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어쨌든 충분히 어느 시점에서는 극복은 가능하다. 근데 다만 저도 좀 예상이 힘든 게 너무 갑자기 이래서 예. 좀 그 부분이 힘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LS증권 리테일 사업부의 염승관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